이번 시간에는 그 신년운세 네 번째 시간, 정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게 이렇게 정화일간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정화일간 한 500만 명 되지 않을까? 맞죠? 아이들까지 하면 사실은 정화일간 하나만 가지고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팔자 8글자를 이제 다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그 차관점을 볼 수 있는 명리를 좀 공부하셨는데 이게 좀 꿰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 뭐 하나의 좀 팁이 좀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국적인 즉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거를 척자인데 이 붓으로는 책받침부죠. 걷다, 달린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군인이 군대에서 오와 열을 종행을 딱딱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오합지졸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즉 운에 들고 남이 어떤 규칙성, 법칙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운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또 가는 운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의 동태나 형태를 알아서 이게 핸즈업이 있고 그러니까 핸즈업이 있고 핸즈온이 있는데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다루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단지 이것을 내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사는데 명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호운을 좋은 운이 도래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never, 절대로 nothing 없어요. 단지 우리의 바람이 좋은 호시절, 좋은 운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운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래도 크게 대국적으로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별로 해서 매년 들어오는 십천간의 운동성, 달고 들어오는 12지의 운동성들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 또 어떤 유념해야 될 어떤 일간들, 일주들, 주변의 상황들, 정황들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죠. 물론 그 이민년을 아주 뭐 해피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으실 거고 또 아니면 이미 지금 4분의 3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경술월 며칠 있으면 경술월이 끝나는데요. 이민의 어떤 인호술 화국운동은 경술월로 해서 큰 대국적인 것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어서 올해 만약에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달 정도까지가 이제 윤곽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형성화되고 가시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민, 계묘, 그럼 천간도 양간에서 음간으로, 지지도 양지에서 음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커다란 흐름의 동태 같은 경우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묘하게 이민년부터는 이민월, 그렇죠? 계묘, 갑진, 을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쭉 지내는 그러한 어떤 그 소운인 거죠. 미니어처. 이런 그 일련의 운세들의 동태들이 월로 이미 지나갔었어요. 경술하면 그렇죠. 이제
그 앞으로 오는 경술년에 그 운이 동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면 이게 별로 표현하면, 특히 정화는 이제 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십천간 중에서도 이게 rising star and falling star, 그러니까 뜨는 별, 지는 별. 별이 다 뜨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다 떨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별이 있고, 지는 별이 있고, 떠오르는 별이 있고, 운의 동태나 향방에 따라 가지고, 물론 십천간 구조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 구조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정화일간이 좀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간 좀 하게 될 기토일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화일간이 뭐였습니까? 정관하고 정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관 정인은 보호막이에요. 팔자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들어온 에너지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예상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이렇게 정칙적이고,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런 힘든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 이게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이런 동태의 흐름인데, 정화가 올해는 그렇죠. 이게 이제 계묘를 만나 가지고 계묘를 만나서 천간은 이게 이제 재화가 안 되면 칠산의 모습이고, 이게 재화가 되면 편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묘는 그죠? 묘는 거꾸로 쓰네. 그러니까 편인 또 12운성으로는 이런 병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해서 계묘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정화일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병정화일간하고 무기토일간이 상당히 다르죠. 좀 온실과 어떤 외부에 그냥 어떤 보호막이 좀 없는 이렇게 좀 한겨울 벌판에 이렇게 좀 처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냉탕온탕이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특히 올해 내년 이렇게 이제 이민계묘가 특별한 관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식재로, 경신금인간이 식재로 쓰는 경우가 그냥 무난해요. 상관을 쓰든 식수를 쓰든. 그런데 이렇게 정관이 걸리거나 편관이 걸리거나 이렇게 가까이 들면, 그러니까 올해가 이를테면 올해가 병인이, 그렇죠? 병인이 뭐였습니까? 병인이 이민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민이었으니까 올해 정화일간이 병인이 아니라 병화일간이 이렇게 이민으로 편관 편인이었던 것이 이렇게 정화일간한테는 그대로 편관 편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십성의 동태로 보면 그대로 편관 편인이다. 즉 편관은 어렵고 힘들고 난제, 해결해야 될 일들,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형태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육친적인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 그냥 그게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쵸? 내년이 뭐였어요? 경자년이나 신축년에 벌어졌던, 신축년에 뭔가 씨를 심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짧게는 뭔가 그게 싹으로 자라고 연결돼가지고 계묘년의 계로 튀어나는 겁니다.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때요? 이게 편관의 모습을 띠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거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웠어요. 편관이 재화가 되면, 즉 재화 3법으로 이렇게 이제 살인상생을 하거나 식신이나 상관으로 대살합살이 되거나 양인합살이 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됐을 때는 평관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나를, 일간을 직접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이렇게 그 평관을 얘기를 할 때 무슨 뭐 이카루스의 날개니, 부탕도하니, 뭐 그죠? 편관은 여호다, 호랑이 같다, 호랑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만큼 같은 여자죠. 호랑이 같은 그러한 그 위태로움으로 리스크로 다가온다라고 여러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올해는 이 병일간이든 아니면 무토일간이 재생사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간에 양간이 평관을 이렇게 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간 평관하고 양간 평관은 달라요. 천간에 띄워보면 그대로 모습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병무경임을 보면, 그렇죠? 갑병무경임을 보면 천간이 경이지만 이게 신이라든지 병이면 해라든지, 그렇죠? 무토면 인이라든지, 그리고 경이면 사라든지, 임이면 뭐 술토나 진토, 이런 경우들이 땅에 깔려져 있는 모습들인데 다 이겼대요. 이 간목 같은 경우, 그렇죠? 간목 같은 경우에 경금 임수가 다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절처봉생하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 어려움이 경험이 되고 토대가 되고 터전이 돼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너지들이에요. 병화 같으면, 그죠? 병화 같으면 천을귀인에다가 해중의 간목으로, 그죠? 해중의 간목으로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그런 에너지. 마찬가지죠. 무인 같은 경우도 인중의 간목이 인성으로, 그죠? 인성으로 이렇게 살인상생하고 들어오는. 경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장생받고 사중의 인성에 살인상생받고. 여기도 술중의 신금, 그죠? 정화, 그러니까 간극은 있지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들어오고, 어쨌든 진토도 이렇게 임수에 이렇게 좀 임묘지도 되지만 뿌리 역할도 돼주고 해서 다 좀, 그래도 온정적으로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몰아붙여도 조금 숨통을 트일만 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간들 같은 평관들은 지지로 깔리면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간은 아주 매섭게 들어옵니다. 매섭게. 그 중에서도 이런 그 을목이라든지 오늘 하려고 하는 정화라든지 이런 신금 이러한 일간들은 평관 7살의 어떤 위태로움, 압박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고도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관을 대책 없이, 대안 없이 내가 만약에 겪는다라고 하면 이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이런 심정,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장이나 되는, 백척이나 되는 그 그 끝에 위에 내가 위태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미 이런 개수에는, 그죠? 지지로 내려도 개를 내리면 자잖아요. 그죠? 자는 임하고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정화라든지, 이게 오화, 내리면 오화고, 자수고, 유금인데, 다 왕지로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절축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평관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 원국에. 그러면 이 평관을 내 쭉 살면서 어때요? 적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 편관이 놓여 있으면 편관적인 주변의 환경, 여건,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막 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관에 대해서 어떤 그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원국에 없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절박해지고 각박해지고 독해질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잘 갖춰지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위인이 되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남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루지 못하는 성취 이런 것들은 편관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거나 물도를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전환시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편관 가진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인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거를 감내하고 겪어서 그러한 업적을 일단은 달성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관을 이해하는데 음간들의 편관은 양간에 비해서 훨씬 더 세게 올 수가 있다. 그냥 병일간이 올해 편관 편인이었는데 정일간도 비슷하게 오겠지? 아닙니다. 아파도 더 아프고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더 세게 오고요. 힘들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편관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자에서 올라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진에서 올라오고 축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원국에서나 대운에서나 그렇죠? 대운에 내가 축대운, 진대운, 자대운이냐 원국에 자가 있거나 진이 있거나 축이 있거나 그러면 요 자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그 편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체감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천간에 뭔가 에너지가 지지에 깔려 있는 기운이 동일하거나 그 뿌리가 연결된 에너지가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 정하고 있는 인자들을 동인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관은 남자한테는 편관이면은 그렇죠? 편관이면은 뭐 이렇게 직장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식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려운 일,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그동안 내 원국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비중을 가지고 자리매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물론 이 편관이 개수가 그렇죠? 개수가 지지에 보면은 그 사유축 해묘미로 붙죠, 그렇죠? 사유축 해묘미로. 그러니까 이게 편관을 천간을 대하는 그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살인상생으로 연결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의 인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개유로 든다든지 개유로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은 이게 살인상생이 아니죠. 이게 뭘로 들어요? 재생살로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개유인연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운의 동태들이 그 느낌들이 그렇죠? 자체에 들어오는 통으로 들어오는 운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500만 명 되는 정화일간들이 개수를 맞이하는데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세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원국에 그러니까 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원국에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특히 이렇게 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축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다 지워져 버리네. 야, 오 마이 갓.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축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축에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진하고 축 같은 경우가 일주로 만약에 붙었을 때는
정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60간지 중에 7개는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게 맺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인자, 폭발물인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드러나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인자들은 이게 내가 어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그 압으로 작용을 해서 남들이 안 가진 집중력이 돼요. 그런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육친으로 작용할 때는, 육친 관계로 작용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근데 이렇게 정축이라든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무진이라든지 이미 지난 갑진이나 나중에 하려고 하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센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에너지들. 이거 다 말씀드렸죠. 중궁에 들어가는 갑자 부재가 중에 갑자, 그렇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옥,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이래서 다 이 구궁도에 낙서 구궁도에 중궁에 들어가는, 중궁은 사면초가 썩는 자리, 갇힌 자리, 뭐 어려운 자리, 제왕의 자리, 뭐 이런 생명의 생사 여타를 갖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정축 같은 경우는 백호지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축이 뭡니까? 재고잖아요. 재고. 재고. 그러니까 이미 재생살 에너지가 있는데. 재생살 에너지 있잖아요. 신금이 개수를 항상 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만약에 정축이다라면 반드시, 그렇죠? 재생살에 대한 아니면 남편 문제에 대한 일지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저런 게 아니면 내 몸이라도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10천간 중에서 7살의 동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념하시는 게 좋다. 아까 이제 지워진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첫 시간 했던 거예요. 첫 시간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걸리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요 바운다리 여기 말고 요 바운다리에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일주는 내 몸이기도 하니까 요 지금 5, 6 일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년 맞이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핸즈업, 핸즈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핸즈업은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를 해도 알고 있어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세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한 40 넘어서 40 중반 넘어가지고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건강검진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겨울에 이렇게 좀 신청하셔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여러 가지 이제 운맞이 하시고 내년 대비도 하시고 국리도 하시고 이러시겠지만 이건 원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정화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그 패턴 내지는 어떤 법칙성, 상징성을 띄는 거고 그냥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이치로 말씀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천간지지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특히나 일주로 이렇게 놓였을 때는 좀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화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묘를 7살로 그리고 병지로 그렇죠? 병지로 어쨌든 살인 상생을 하는 그러한 구조시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힘듦,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내가 익히고 배우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병화일간이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중의 병화는 병화가 장생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이게 생이 그래도 편인이지만 훨씬 더 그러니까 병화가 그렇죠. 이렇게 인목한테 생을 잘 받습니다. 근데 이 그 묘목이 천간을 띄우면 을목인데 이 두 관계성을 생목매연이다 해서 속도가 지체가 느려져요. 느려지고 다 내가 아는 것만큼이 어때요? 잘 100%가 다 생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어서 좀 더디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구조가 이렇게 개수를 만나는 것을 이거 뭐 십천간 을정지신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일테면 을이 그 신을 만나는 것을 우리 흔히 알듯이 니전체화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기토가 을목을 만나는 것을 야천안생이라 하고 뭐 이렇게 신금이 정화를 만나는 것을 화회주옥이라 하고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특히나 이게 정화가 개수를 만나는 것을 이거 뭐 그냥 의미니까 알아두시면 더 의미가 더 확 와닿을 수가 있죠. 그림자 형자예요. 운차성형, 가릴 차자. 구름이 별빛을 이렇게 가리는 듯한 형국이에요. 모여져 있는 동태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화가 개수를 만나서 특히 4월, 5월에 진짜 이렇게 조후로 쓸 때, 그때 말고는 개수의 쓰임이 이 정화일간하고는 그렇게 궁합이 맞는 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음간이면서도 이렇게 정화하고 잘 궁합이 맞는 거는 양간들이에요. 양간들. 갑목이라든지 경금이라든지 무토라든지 이러한 성분 성향들이 잘 맞습니다. 다른 일간들은 다 뭐 꼭 양간만 맞는 건 이런 건 아닌데 정화가 유달리 그래요. 그래서 을목보다는 갑목을 이게 12운성으로 사진대도 인중의 병화 또 인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죽하면 정화가 갑목 하나만 보면 가추가동이라고 그랬어요. 겨울이든 이렇게 가을이든 이렇게 염려 없다, 끄떡없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지로 내리면 그러니까 천간으로 을목이고 묘목으로 들어오고 이게 또 병지로 들어오죠, 그렇죠? 병지는 이게 이제 뭐 12운성으로 보면은 병지고 신살로 보면 이게 영마지잖아요, 그렇죠? 영마지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뭐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뭐 이런 형상들을 띄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그대로 이어붙이면 운차성행의 상황에다가 평관에다가 애누리 없이 들어오는 평관의 모습에다가 평관이 살인상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살인상생에서 인생신 하는 것이 훨씬 더디고 느리고 지체되고 답답하고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다. 역시나 이 정화일간 같으신 분들은 올해 웬만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그 건강적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그 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심신이 영향을 받고 어느 그 임계점, 그 특이점이 무너지면 그게 결국 뭘로 옵니까? 건강으로 오는 거예요. 건강으로. 육체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가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다. 10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오시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왜냐면 인성 달고 오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겪고 나면 뭔가 좀 내 영혼이 내 어떤 지혜가 이렇게 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뭐 위로하는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프기는 싫지. 아프기는 싫은데 그냥 자라진 않아요. 다 나무도 나이테가 있고 마디가 있어서
그만큼 그렇죠. 그런 어떤 성장통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신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을 관여하는 이렇게 뭐 자격 공부를 하신다든지 그렇죠. 이런 인성에 관여를 하는 그런 쪽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은 편관 편인이지만 어쨌든 뭐 승진 요인도 되는 거고 문서를 취득하는 요인도 되는 거고 취업이나 취직에 대한 그런 요인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 불리한 상황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정화일간이 편관을 대할 때는 음일간이 편관을 대할 때는 긴장감을 조성을 한다. 긴장감을. 그리고 자축진에서 올라올 때는 특히 그러한 강도가 더 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는 정화일간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세 군데에 어때요? 이렇게 포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날라 들어와도 무토라든지 기토가 일단 있으면 있는 자리가 이를테면 연천간에 있거나 월천간에 있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시간에 있으면 좀 해결이 대처가 느리다예요. 더디다예요. 먼저 내가 얻어 맞고 어떻다? 맞고 해결된다예요. 연천간에 있거나 월천간에 있으면 그러한 김이나 낌새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죠. 정화일간 같으면은 개수하고는 상관이 합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토가 오면 개수가 오면 무토가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여서 개수를 어때요? 일단은 그 개수의 칠사를 내가 막는단 말이에요. 기토는 극으로 막고 이거는 합으로 막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을 나의 상관적인 능력으로 역량으로 해결을 했다. 조직 내에서 주변 내에서 다른 사람은 이거를 처리를 못했는데 그 사람만이 정화일간에 무토를 쓰는 사람이 그거를 그죠? 이렇게 뭔가 좀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능력이 부각이 되거나 드러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평화시에는 뭔가 자기 역량의 우열들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변화 시기, 위험한 시기, 어려움의 시기 이럴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어떤 진가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히트치고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향들은 정화일간이 무토나 기토를 아주 잘 구조적으로 잘 쓰시는 그러한 천간의 구조일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이런 구조들이 있으면 괜찮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 무기토는 없는데 정화일간인데 이를테면 뭐 이렇게 병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자가 있어요. 자가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임자로 크게 있잖아요. 그죠? 관이지만 이렇게 또 개가 날라 들어오잖아요. 그죠? 개가 날라 들어오면 이런 에너지들이 다 칠살화 돼 가지고 날라 들어오는데 이게 다 이렇게 깔끔하게는 커버는 안 되지만 병오래든지 아니면 정미래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먼저 바람막이가 돼주는 이런 존재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다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날라 들어오는 게 칠살이니까 다른 이렇게 재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관성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이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무토가 있으면 상관 합살이 되니까 가장 나이스하게 되는 거죠. 기토도 괜찮고. 그러니까 천간의 구조의 생극은 양대양, 음대음이 퍼펙트합니다. 이걸 양대음, 음대양으로 하려면 서로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만약에 임수가 이게 물론 이제 이게 기토를 만약에 임수로 막는다 그러면 이게 그 임수 입장에서는 정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극으로 극을 할 때는 깔끔하게 되는데 정관은 서로 입장을 봐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압이 잘 안 돼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천간의 구조는 그런 동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있거나 이렇게 좀 앞에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는 비겁이 앞에 있거나 이런 동태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음간은 양간은 양인으로 천간 겁재로 이제 그 합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음간은 상관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으로 이렇게 이제 합살이 될 경우는 괜찮다. 그러니까 나머지 년, 월, 일에 이런 에너지들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 걸러지고 인성으로 좀 더디고 지체가 있고 하지만 인성으로 살인상생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크게 염려하시거나 그럴 구조는 아니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식상생재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식상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재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경신금이 있는 경우죠. 그 이를테면 이렇게 경신금이 있으면 이 경신금이 놓여져 있는 어떤 글자의 그 생극에 따라서 동태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재생살이 될 수가 있죠. 천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살의 사이즈를 어떻다? 살의 에너지를 더 키워줄 수 있다.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내년에 이분이 좀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좋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좀 그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축중의 개수, 개축으로 그렇죠? 자축에 이렇게 자묘형의 요 시지에 칠사를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올해 개가 그렇죠? 개가 아주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원국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살인 상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편으로 살인 상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이제 개묘년이 오면 이런 글자들이 다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정축으로 놓여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붙으면 그쵸 축중에 여성분이 축중의 개수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그 백호지의 관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중년에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러신 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직장일 수도 있는데 그 남편 배우자 문제이거나 배우자가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상징성이나 패턴이나 경향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글자하고 들어오는 글자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 경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정제를 화련진금으로 취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에너지가 개수하고 연결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재생 살로 여기에 떠서 살도 강한데, 그렇죠? 강한데 재생 살로 해가지고 그 살의 강도를 비중을 조금 더 강하게 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운이 또 이걸 막아주는 대운이다라고 하면 조금 감쇄가 되고 이러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천간에 이렇게 식상으로 대살 합살하거나 그리고 음간이기 때문에 양인 합살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병정으로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분산시켜주거나 약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천간에 이렇게 가불이 있으면 제일 느리죠. 예, 살인상생을 하는 거니까 제일 느린 거예요. 느리지만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의 동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천간 구조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살이 날라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이 가불을 생하고 그렇죠? 가불을 생하고 또 가불은 일간을 생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칠살이 딱 뜨면은요. 갑자기 무슨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 건강검진을 발견했더니 뭔가 이렇게 종양이나 뭘 이렇게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갑자기 뭐, 아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고를 쳐가지고, 걱정을 끼친다든지, 그런 그 살해 상황들이 날라 들어온단 말이죠. 일간을, 이렇게 심신을 수고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근데, 그렇게 연결인자가 아예 없다. 나한테 천간지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해결인자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냥 여여하게 이렇게 특별한 거 없이 지나가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되고, 작년에 이민하고 계묘하고 상황은 이렇게 좀 다르죠. 정관 정인으로 들어왔다가 편관 편인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뉘앙스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천간의 동태가 되겠습니다. 동태가 되고 뭐 계속 살펴보지만 이렇게 이제 그 원로도 보면 천간에 봤던 거를 이렇게 세로로 눕히잖아요, 그렇죠? 눕히니까 그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을생이나 겨울생들은 어때요? 조금 내가 살을 잘 감당하지 못할 구조였을 때 이 살을 꼭 재화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살을 재화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재성으로 그 재자약살한다 그래요. 재생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칠살이라고 하는 것, 칠살이 있으면 이 칠살이 재화되어야 될 칠살인지, 이 칠살이 뭔가 이렇게 자양되고 업되고 보호되고 케어돼야 될 칠살인지, 칠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합살시킨다든지 이렇게 화살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놓여져 있는 동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칠살의 동태는 정관 대비도 뉘앙스가 사뭇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묘지로 놓였으면 어쨌든 이미 구조에서 그렇죠? 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 일간을 생하는 것이 많든 어떻든지 간에 이미 구조가 살인상생하는 월의 어떤 스트럭처에서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들어오든 살이 들어오든 그렇죠? 내가 종국적으로는 그 살을 화살하는 그 살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겪어내는 그러한 구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이든 묘든 크게 뭐 인묘는 약간 혼잡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묘는 월주니까 이제 항상 그 올해도 이민년에 어딘가에 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주로 이민으로 복음으로 통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겹친 거잖아요, 그렇죠? 글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쁨이면 기쁨 2배, 슬픔 2배,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그렇죠? 없으면 밀고 들어오고 있으면 밀고 나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왜 두 개, 그냥 우리 자석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극이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즉 이렇게 형충 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서 천간에 없죠. 천간에 합이나 극이나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런 에너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은근하게 서로 이렇게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걸 이제 동착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런 에너지들이거든요. 이게 부모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월주는 사업장 환경일 수도 있고 직장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복음의 현상들이. 예,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잘 쓰는 형국이다라고 하면, 잘 쓰는 형국이다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이렇게 내가 움직였더니 예, 뭔가 좋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불리한 작용, 내 구조에서 이 묘라는 글자가 작용을 불리하게 하는 구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움직여서 불편해졌다. 손해를 봤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목극토 현상도 있고요. 진은 상관이잖아요. 그죠? 상관이니까 어쨌든 내 재주, 재능, 능력, 뭐 어떤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올라온 개수가 올라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살인상생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묘를 충하고 들어오고, 이거는 관고이기도 하죠. 관살고. 신자진이니까, 그죠? 관살고이고, 인성이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직장의 변동이라든지, 사업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묘진천이라고도 하고 인묘진 방합이라고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극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관성이 있어요. 올해 진이 묘를 봐서 움직이는 형상들은 일간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일간에 따라서 십성 플러스 이게 신자리면 뭐 관살고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오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오미월의 정화 같으면 다른 곳에 뭐 이렇게 그 화국을 형성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정화일간의 흔히 말하는 뿌리가 좀 튼튼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최후는 대비책이 없으면 그걸 몸빵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튼튼하고 강하면 내가 그걸 몸으로 버티긴다예요. 살의 대항력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걸 살의 어떤 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다 뭐 이렇게 백신 맞고 뭐 받고 대처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 몸의 저항력 이거 유무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잘 극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신강해지기가 쉽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오히려 아까 제자약살 같이 특히 5월이나 미월, 4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데는 제자약살이 돼서 경금이나 신금을 가지고 금생수 해가지고 이럴 때는 잘 쓸 수가 있죠. 이건 정편관을 떠나서 전체적인 조우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정화든 5월의 정화든 큰 차이가 없고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요 월지 환경에서는 이건 격각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을 합니다. 그죠? 목생화하는 일간을 생해주는 월지에서부터 생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걸록인데 약간 생이 4월에 목생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은 영향은 좀 떨어져요. 오묘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좌우묘는 서로 간에 왕지끼리는 생이 좀 잘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오행으로는 분명히 목은 화를 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좀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특별하게 개수를 잘 쓰는 경우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다 그냥 살인상생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상생인데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근데 이제 미월의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월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음간의 관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살이잖아요. 그렇죠? 월살이라 하고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저기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올해 왕지 양인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양인으로 들어왔고 을목은 걸록으로 들어왔고 병화는 인성의 그 도화로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뭘로 들어옵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병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들어와 가지고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묘로 병지로 들어오면 병정일간이 지난 시간에 이 재성이 약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물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그런 천간에 반응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지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병이면 병 하나의 글자로만 단독적으로 작용하거나 반응하지 않고요. 이게 병이 묘가 있으면 이 묘는 어떤 글자하고 기본적으로는 삼합이죠. 삼합이나 육합, 암하고 좀 떨어지고 이렇게 삼합으로 그러면 병하고 뭐하고 이렇게 병태대, 역재월 이런 쪽이 되면 나중에는 태가 들어와서 태병대가 될 수 있고 대병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삼합이 다 갖춰질 수도 있고 반합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생극의 과정이나 합에 의한 어떤 그 기운의 부차적인 생성이나 그러면서도 이 동태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병은 이동, 움직이는 거, 외로움, 고독, 쓸쓸함, 아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병, 12운성이나 12신살로 보면 근데 이 병이 단독적으로 존재해서 병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미하고 결합이 되느냐 해하고 결합이 되느냐 해는 태지란 말이에요. 태는 제살이고 수옥살이라고 해요. 병이 들어서 쓸쓸해서 아파서 아니면 병지에서 내가 움직였더니 병태가 됐다. 그러면 움직여서 내가 갇히는 거예요. 움직여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지. 고립되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미랑합하면 그렇죠. 미랑합하면 갑을목이 미랑합하면 그 오행으로는 비겁으로 화하니까 재물이 목국토니까 재성이 뭔가 분탈되고 겁재하고 나누는 이런 형상이 되는데 이거는 합하면 목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목으로 되는데 목기가 강해지고 목기를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병대가 되면 대는 이렇게 뭔가 욕지에서 그 다음에 생욕대록이잖아요. 그죠? 생욕대록 관록지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힘차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병지 태지에 갇혀있던 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 같은 글자가 오더라도 어떤 글자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월의 정화가 인성을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지. 갑을목이 보는 합이 되는 구조라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천간에 내지는 나머지 전체 구조에 놓여 있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합의 상징성 측면만 보면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유수를 보면 그렇죠? 이게 신유수월에 보면 이게 다 정편제잖아요, 그렇죠? 정편제들이고 이렇게 이제 묘가 들어오고 이게 묘가 들어오면 여기 묘신이 이렇게 이제 그 재성하고 지지에서는 그 이게 이제 이게 문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문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구조들이 어떤 그 문서의 교환 작용이라든지 그렇죠? 재물하고 문서가 만나는 이러한 작용성. 특히 이 경우가 조금 충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리얼하게 작용할 수 있죠. 충이 병하고 정유는 이렇게 생이잖아요. 이렇게 생병이 충하는 거는 내 어떤 그 터전 생지니까 뭔가 사물이 잘하려고 하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건데 병이 와서 충을 하면 그 위치, 기반, 터전이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문서가 들어와서 생지 편제를 밀어내는 이런 게 되니까 이 또한 이 경우도 정편제를 직장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장 아니면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신 같은 경우는 직장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신 중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장생받는 임수,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런 것들이 문서에 의해서 이거는 약간 그렇죠. 뭔가 이제 귀문스럽게 원진스럽게 뭔가 좀 그 내가 싹 나이스하게 원치는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칠살이 떠가지고 뭐 주변에서 뭐 집세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다 못 맞춰줘가지고 움직인다든지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이게 이제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인데 묘하고는 이렇게 이제 합을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합의 동태는 묶인다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술하고 묘가 이렇게 묘술 합을 해서 묶는다도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진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치인들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재물이 움직인다도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연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럼 더 움직이는 현상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진술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충을 좀 완화시켜주는 묶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나의 상관하고 문서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도 크게 보면 신유술의 형국이긴 한데 어떤 이게 제가 살인 상생하면서 묶이는 형국이 돼서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다 식상이 어떻게 보면 재성도 마찬가지지만 내 사업장이거나 환경이거나 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스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죠. 수월의 정화 같은 경우 이렇게 뭔가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같은 것들이 올해가 예를 들어서 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술도 특별하게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이게 식상으로도 쓰지만 그대로 진술충미는 이렇게 부동산으로도 보거든요. 정화일간이 부동산을 올해 내년에 좀 움직이려고 했다. 근데 수월밖에 없다. 그러면 올 내년에 좀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언제 움직여요? 진년에 움직이는 거지. 진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마시고 진년에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통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재생살되는 구조라고 하면 개수가 그렇죠? 더 강하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의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 해자축이 오면 일간이 신약해질 공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나 축이나 다 강하게 천간의 개수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자축월이 그동안 관사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천간 구조할 때 임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임계 구조가 이미 놓여 있으면 개가 들어오면 관사로 혼잡이 되는 거고 개가 들어오면 개가 더 중복이 되는 거니까 더 이렇게 기운이 세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썼어도 혼잡이 되니까 기존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동태가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살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살에 더 살이 가중되는 그런 구조니까 천간에 임계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일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해자축월이었다?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4,5가 있고 정사나 뭐 이렇게 오시라든지 천간에 이렇게 병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월지의 환경을 내가 잘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연월일시 지지 중에서 가장 파워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월지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저축월이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천간의 동태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좀 관살 기운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특히나 이런 분들은 이게 좀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 그리고 이게 다
직장이라든지 일터라든지 그죠? 부모 환경이라든지 연령대에 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해월의 정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월의 정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해월의 정화라고 하더라도 천간에 물론 여기 해중에 개수는 없지만 임수에도 강하게 뿌리를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자중의 개수는 더할 나위 없고 축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묘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좀 형을 치고 들어오고 여기는 좀 합을 해서 아까 같은 경우 뭐였어요? 이게 병이고 태지였잖아요. 그렇죠? 병이고 태여서 어쨌든 이게 좀 목으로 화하는 에너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묘목이 좀 이렇게 묶인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렇게 좀 묶이는 의미. 이게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하고 정관하고가 묶이는 거니까 이거 인성 정관은 그대로 이게 천간의 동태는 힘든 상황에 이런 칠사를 달고 들어오지만 지지 환경은 뭐 내가 직장에서 그쵸? 그냥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그러니까 식신이 정관하고 묶여 있거나 이런 또 인성이 정관하고 묶여 있거나 올해가 그랬죠. 올해가 이렇게 그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민으로 천합지합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쓰시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조직 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일에 매여가지고, 남편 일에 매여가지고, 직장 일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인이나 해가 이렇게 합이지만 이게 동하는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면 역막 기운으로도 많이들 쓰셨고, 꼭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해월이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자묘는 좀 형을 치니까, 형을 쳐서, 요 구조가 지지에 뭐 좌우충이 되고 있다든지 또 자묘형이 걸려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묘에 의해서 자를 건들면 원국에 있었던 자묘형의 상황들이 다른 궁성까지도 더 파급 효과를 끼칩니다. 근데 인성이 들어와서 편관하고 서로 그러니까 정관 일자리든 편관 일자리든 서로 형을 치니까 그죠? 형을 해서 좀 형이 들어오면 좀 불안정하죠. 안정하고는 거리가 좀 멀은 거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거고,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거고, 그런 형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올해는 축인이 합을 해서 인성하고, 축하고, 만약에 정축 같으면 아예 딱 합을 하고 들어왔죠. 근데, 요 경우는 격각이 됩니다. 격각이 되면서 극을 한다. 극을.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되고, 그죠? 재고기인이잖아요. 정축 같으면. 재고가 되고, 격각이 되고, 이게 이제 월지와 놓여있기 때문에 백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목극토가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까 술은 목이 들어와서 이제 합극인데, 극보다는 합의 작용력이 많은 거고, 진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극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상이 뭔가 극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진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월지의 환경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정이 붙으면 그죠? 정이 붙으면 이렇게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죠?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가장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축입니다. 백호지에서 편관, 관살이 그대로 떴기 때문에, 그죠? 묻혀 있었던 내재적인 인자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남자 같으면 아들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 여성 같으면 배우자 문제, 일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나의 문제, 화극, 그러니까 이게 관살, 이게 재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극, 금 하니까, 또 부친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현상들이 정축에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일간 중에서는, 정축은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고, 묘가 와서, 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렇게,
5개, 6개, 일주들 얘기한 것 중에 천극지충이 유일하게 일어나죠. 그죠? 천극지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도 시끄럽고 몸도 시끄럽고 물론 움직여서 그런 충국을 받아가지고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진유가 합의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변화 변동을 가진 상황이 갑진년에 진유가 합의되고 천간은 정인으로 생을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변화 변동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변동 상황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한번 충 했다가 합을 하니까 그게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상태로 그냥 마무리될 갑진년에 이럴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유간지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정사는 격각이긴 한데 그래도 생이 잘 일어납니다. 올해보다는 훨씬 낫죠. 올해는 왜냐하면 인사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사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형에도 걸리는 거예요. 일지가 내 마음, 배우자, 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특히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정화나 사중의 병화나 같은 화로 보는 거죠. 일체로 봐가지고 통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뭘로 본다? 내 몸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인성이 와서 내 일지하고 형을 치니까 그렇죠. 주변에 놓여져 있는 글자의 동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올해보다는 훨씬 어때요? 일주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정미 같은 경우도 아까 월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병하고 관대하고가 이렇게 합의되고 목기가 강화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목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격각을 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글자들은 다 목국을 형성하잖아요. 목국을. 그죠? 이게 정관이고 편인이고 이게 뭐 식신이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다 해묘미 기운이 들어오면 다 목으로 화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묘가 들어와서 내가 앉은 자리가 한 40 중반, 30 중반 넘어가면 결혼 다 하실 거고 배우자 궁으로 남자든 여자든 들어가 있는 모습일 거 아니에요. 배우자 궁, 배우자 성 말고. 그러면 현시 실제를 보면 돼. 내 와이프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한다. 나랑 좋다고 하면 염려할 게 없어. 없는데 좀 아닌데 싶으면 조금 다른 어떤 그쵸? 다른 뭔가 방편이나 이게 운 보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올해 묘가 들어오기 때문에 묘 글자들에 다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하죠. 이건 합으로 반응하고 이건 복음으로 같은 글자로 반응하고 이것도 합으로 반응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태지로 반응하느냐, 이거는 관대지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목이 기운인데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요 구조가 난 거죠, 그렇죠? 제일 나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묘가 들어오면 요 묘는 서로 간에 천극지 뭐 이렇게 착 이렇게 천을 극을 하면서 들어오고 지지도 유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밀어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은연중에 원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괜히 막 보기 싫어지고 괜히 막 뭔가 꼬투리 잡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500만 명 중에서 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지자리가 잘 쓰여지는 동태라고 하면 어때요? 들어와서 기쁨이 2배가 되는 거고 잘 그동안 좀 별로였던 것 같다 그러면 아픔과 슬픔이 2배가 되는 거고 뭐 비어있다 그러면 그쵸? 문 열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묘 들어와서 그쵸? 있는 묘 밀어내는 게 되는 거고 그쵸?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정묘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단론할 수가 있어요. 올해 인들이 지지에 갑병무경임이 다 인 왔잖아요. 다 제가 알고 있는 10명 중에 7명은 편치 않았어요.
7, 8명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운의 덩어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은 피해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들이 오기 때문에. 해도 어쨌든 이게 이제 태지에 있고 정관하고 편인이 합을 하잖아요. 그죠? 불리한 건 아니에요. 불리한 건 아닌데, 특히 이렇게 이제 개면은, 이거 편관이잖아요. 그죠? 편관인데, 요렇게 해묘미로 들어있는, 청춘들이나 아니면 중년의 돌싱들은 새로운 인연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일지로, 왜냐하면 청간이 올해가 더 나이스했지. 올해가 정임합을 하면서 지지로 인해합하고 인미 귀문도 이 인목을 미토로 그냥 합을 해서 쑥쑥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지 술토이 때든지 묘도 마찬가지예요. 묘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새로운 인연을 끌고 들어올 이럴 가능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끌고 들어와서 그거 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랑 천간은 극을 하더라도 일단은 관성인 거예요. 관성, 그렇죠? 관성.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서 이렇게 합을 해서 무토를 상관으로 합살한다라고 하지만 여명의 식상은 섹스 어필하는 거거든. 그 살을 잡아가지고 지지로는 어때요? 해다. 묘로 딱 끌고 들어오면 그러면서도 시가 해시다. 정미인데 해시다 그러면 이건 자식 기운까지 움직이는 거거든. 결혼해서 애까지 보겠다라는 게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피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있다든지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개연성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천간이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개수가 어쨌든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는 그리고 그게 인성이 나를 또 생하는 이런 구조로 6개 간지 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불리한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살로 들어오고 양간 칠살보다는 더 아주 팍팍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이런 게 좋고 오는 운, 가는 운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내년에 올해 이민, 내년에 개묘였다라고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7살 편인을 썼다라고 하면 내년에 병화일간은 조금 후리해지는 거고 올해 정화일간이 조금 잘 썼다라고 하면 내년 좀 긴장감 있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살에 대해서 체득하고 60년만 한 번 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느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항상 인성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렇죠?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래서 내 영혼의 성숙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대처하신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다. 정화일간 모두 마치겠습니다.